안녕하세요, 유현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아기 때는 잠자면 깨우고 싶고 깨어있으면 재우고 싶고 좀 커서는 같이 있으면 힘들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고 아이들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요, 뭘 해도 부족하고 해줘도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메를 시작할 때도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려서 혹시라도 아이 육아에 구멍이 생길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아이 때문에 아메를 망설이는 분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아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민보다 여러분의 고민을 공감하고요.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를 시작할 때는 딩크족이었고요. 에메랄드까지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아메이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던 이유는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방송작가로 일할 때 선배들이 출산을 하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다시 일을 하려고 하면 이미 경단녀가 돼 있기 때문에 재취업이 되지 않더라고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분들을 또 보면은요,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둘 다 잘 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았기 때문에 아이 갖는 걸 계속 제가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를 하면서 제가 정말 좀 이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일반적인 워킹맘들은요, 일을 할 때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조차 아이들이 대가지불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 대가지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마음을 좀 무겁게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요즘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일을 할 때 회사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진 않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를 시작부터 너무 무겁게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메이를 사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부분부터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사실 아메이가 매력적인 이유는요, 그 어떤 일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 저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죽하면 딩크족을 고집했던 제가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아메이가 매력적인 첫 번째 이유는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 매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할 때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있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들 스케줄이 완전 들쑥날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아이를 데리고 작게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주변 정리 싹 하시고 진짜 큰 사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메이가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좋은 두 번째 이유는요, 최고의 육아 지침서가 바로 아메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메이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메이에서 배운 것들을요, 성실하게 실천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해주시면요, 아마 최고의 부모가 되실 거예요. 아메이에서 배우는 것이 결국 뭔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성공하는 생활 습관 만드는 거,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방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우리 가정에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아메이 사업도 육아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겠죠. 모든 엄마들은 아마 각자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 건강, 그리고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은 각자 다 다른 부분이니까 넘어갔고요. 건강과 생활 습관을 아메이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의 방법을 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저는 40살에 임신과 출산을 했어요. 정말 노산이었죠. 그래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겠죠. 임신을 시작할 때부터 아메이에서 배운 건강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계획을 짰고요. 1년 동안 건강관리를 해서 덕분에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요, 그동안 배웠던 거를 모두 접목해서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죠.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면역 관리와 키 성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약을 좀 덜 먹이고 병원에 좀 덜 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전을 뛰어넘어서 키를 키울 수 있는지, 아메이에서 배웠던 건강 지식들을 이론 따로 실전 따로가 아니라 그걸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정말 무지하게 애를 썼습니다. 아이가 이제 10살이고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아메이 제품이 없었다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메이 제품에 의지해서 아이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 탱코아를 통해서 성공자의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생활 습관을 잡는데 저는 탱코아만한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탱코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아이의 탱코아 노트인데요. 아이의 생활 습관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항목을 정하고 매일매일 탱코아를 체크하고 있어요. 2학년 때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때는 좀 어려서 생각보다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이 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아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탱코아 체크하는 거를. 10개 모두 동그라미가 된 날은요,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3일 연속 모두 동그라미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스스로의 목표까지 세워가면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학교도 안 가고 사실 생활 습관이 진짜 엉망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탱코아 노트 덕분에 오히려 생활 습관을 잘 잡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의 탱코아 노트는요, 완전 강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정말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탱코아를 정할 때는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꼭 아이와 함께 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도 본인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본인이 정한 거를 스스로 더 열심히 진행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아이와의 소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내 자식이랑 얘기하는 거죠. 어려서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힘들고, 커서는 말을 아예 안 들어서 힘들고, 아이와의 소통은 평생 풀기 힘든 숙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아이랑 오래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소통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잔소리가 많아지고 결국은 아이를 혼내거나 화를 내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같이 붙어 있다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은요, 하루에 30분은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자입니다. 아이하고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거하고요,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아이하고 온전히 소통하는 시간은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전문가들도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게 쉬울 것 같지만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건 또 쉽지 않아요. 이 30분 동안은요, 핸드폰도 보시면 안 되고요, 카톡도 하시면 안 되고, 집안일도 하지 않고요,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저희는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시간을 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배운 대로 소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질문하기와 들어주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궁금했던 거를 서로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얘기, 미안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누는데요. 처음에는 주로 제가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가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아메이 하는 이모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고 엄마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고요.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는데 정말 탄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주는 겁니다. 모든 성공자는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쓴다고 해요. 생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요,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키워줄 수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제가 아메이에서 배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한 걸 찾다 보면 거기에서 바로 긍정의 힘이 생기고, 긍정의 힘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스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감사한 거를 쓰는 것도 좋고요. 저희는 요즘은 대화의 마지막에 그날 감사했던 거 5가지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얘기를 했죠.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해서 감사, 엄마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 우진이 탱크와노트가 모두 동그라미가 돼서 감사,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이도 감사한 걸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쌓이다 보면 아이의 생각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메이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엄마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되었다고 해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저는 아메이를 통해 배웠고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아메이를 못하고 아메이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메이 덕분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요. 아메이 덕분에 육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아이 덕분에 아메이를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메이 따로, 생활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메이에서 배운 내용들을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다 보면 아메이 사업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